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듣보잡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휴학을 하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무렵 부모님이 엄청 싸우셨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욕을 하며 싸웠었죠. 엄마는 종종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곤 했었습니다. 한동안 두 분은 싸울 때 말고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아빠가 화가 나신 상태였고 엄마가 아빠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살지는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당시 아빠는 일하시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엄마가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랑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고 아빠는 제 그런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두 분의 이혼이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지긋지긋한 싸움을 안 보겠구나 싶은 정도였죠. 하지만 막상 두 분이 이혼을 하자 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저는 엄마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아빠만 없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동안 아빠로 인해 누리던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죠. 그리고 생각보다 엄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니던 학원도 다 끊어야 했고 종종 다니던 여행도, 외식도 다 끊어졌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아지더군요.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이 엄청 스트레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가에서도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죠. 무능한 엄마도 싫었고 아빠도 싫었습니다. 엄마가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녁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오면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저녁밥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졌고 성적도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점 제가 문제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이미 저는 공부하는 담을 쌓은 지 오래였고 남는 시간에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아빠는 제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뭔가 조언을 하시려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죠. 제게는 이미 아빠도 저를 버린 사람이었죠. 엄마는 제게 아빠의 위처증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아빠에 대한 원망은 커졌죠. 그래서 아빠도 저를 버린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저녁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식당 사람들과 술을 종종 마신다고 하셨죠. 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도 엄마가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도 모두 아빠 때문이라는 원망이 가득했었죠. 그래도 엄마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시 용돈을 받기 시작했고 엄마가 밥 사 먹으라고 돈을 따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술을 마시고 오셔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온갖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때는 엄마의 하소연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엄마가 많이 아팠습니다. 열이 나서 끙끙 앓다가 병원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상상을 하게 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제야 엄마를 돌아보게 되었죠. 나를 키우느라 엄마가 엄청 고생을 하시는 게 보였지요. 그동안 방탕하게 살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가 오기 전에 집안일도 해놓고 했지요. 아침에 엄마를 위해 제가 아침밥을 차려놓기도 했습니다. 나름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것이었죠. 엄마는 그런 제 모습에 매번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시더군요. 진작에 이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서 엄마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엄마가 언제 돌아오는지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기다리면서 보니 퇴근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일찍 들어오면 자정이었고 대부분은 새벽 1시나 2시쯤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엄마는 한정식집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식당 일이 끝나면 작은 주점 주방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점이다 보나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지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씻지도 못하고 뻗어서 주무시곤 했습니다. 조금 많이 취한 날은 제가 스타킹이나 외투를 벗겨주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골아떨어지셨습니다. 외투를 벗겨드리면서 보니 스타킹을 신지 않고 있더군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외투를 걸어두려 했는데 외투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는지 두툼하더군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걸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외투에서 나온 것은 여성용 속옷과 스타킹이었습니다. 그것도 꾸깃꾸깃 구겨져서 주머니에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그걸 잡은 순간 제 손에 끈적한 액체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밤꽃 냄새가 진하게 풍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그 액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엄마는 치마만 입은 채 스타킹은 신고 있지 않았고 그 속에는 속옷을 입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옷이 엄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꼭 확인하지 않아도 그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들어오신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엄마에게 혹시 남자친구가 생긴 건가 싶기도 했고 엄마가 몹쓸 짓을 당한 건 아닌가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엄마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잠이 든 상태였죠. 잠시 머릿속이 멍해졌는데 그때 엄마의 전화기가 보이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심장이 너무 떨려왔습니다. 엄마의 잠금 패턴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열어봐도 될지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사생활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열어보는 게 맞나 싶더군요. 그래서 한참 동안 머뭇거리게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금을 해제하고 엄마의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몇 통의 카톡이 와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게 되었죠. 카톡에는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남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몇 시에 어디서 만날지에 대한 대화였죠. 그런데 만나는 곳이 대부분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난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로 진상 손님들에 대한 하소연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엄마에게 강제로 술도 먹게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술에 많이 취해 오던 날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주점이 아닌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듯 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들에게 수모를 당하며 돈을 벌었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이 차도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상상도 하기 싫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너스를 받았다며 용돈을 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용돈을 받았다고 기뻐만 했었습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저는 휴대폰도 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는 제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을 새고 저는 엄마의 해장국을 끓여놓고 등교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해장국 잘 먹었다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저는 멍해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는 제 전화를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차마 아빠에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없는 대화만 나누다가 아빠에게 엄마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무슨 일이 있냐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왜 헤어졌는지 궁금해졌다고만 했습니다. 적어도 두 분이 헤어진 이유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서 그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엄마가 남자를 만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분이 이혼을 하신 것이죠. 아빠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 잘 보살펴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가 원망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다른 느낌이 들지가 않더군요.
아빠에게도 처음으로 건강하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세탁기에서 어제 꺼낸 그 속옷과 스타킹이 보이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탁기를 돌려버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가 어제 덮었던 이불도 욕조에 넣고 빨아버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그 모든 것들이 혐오스럽게 느껴졌죠. 엄마가 먹을 식사를 간단히 차려놓고 저는 엄마가 오기 전에 그대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그 뒤로도 엄마는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오셨습니다. 가끔씩 엄마의 치마에 끈적한 액체가 묻은 날도 있었고 스타킹을 신지 않고 오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피임약도 발견을 했지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운 것은 아닌데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듣보잡 대학에 입학을 했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학을 안 가고 독립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울며불며 애원을 하시더군요. 저를 대학 보내는 게 엄마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엄마와 종종 통화도 하지만 직접 엄마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자주 안 가게 되더군요. 엄마는 지금도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십니다. 지금이라도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그만두시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그 일을 제가 알고 있다고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자칫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군대로 도망을 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고생한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을 하는 엄마를 지켜보는 것도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